저희 신혼집엔 커다란 냉장고가 하나 있습니다. 겉만 보면 멀끔하니 튼튼해 보이는데 문을 열면 그 내부는 지금 난리도 아니거든요. 요즘 냉장고만 보면 정말 딱 저희 부부 모습 같아 보여요. 겉과 속이 참 달랐거든요. 그렇게 지낸 이유 중에 제일 큰 건 저희 남편 성격이었죠. 저희 남편은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지만 그 속을 알 수 없는 너무 과묵해서 가끔은 답답한 느낌마저 들었어요. 제가 처음 결혼을 약속하고 허락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간 시댁에서 남편의 모습이 시아버지로부터 온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아버님도 제 남편처럼 말수가 적으셨거든요. 그래도 시아버지는 참 인자하시고 가정적인 분이셨어요. 결혼하신 지 30년은 좋게 넘었는데도 여전히 시어머니께 눈을 못 떼시고 옆에서 살뜰히 챙기시는 모습 위로 남편이 겹쳐 보였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조금 남편을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았어요. 두 분께서 늦게 얻은 외동아들이기에 그럴 수 있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상견례 날 저희 부모님 앞에서 시어머님의 아들 자랑은 몸집을 불려 더한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저희 애가 무슨 일을 하든 정말 성실해요. 거기에 또 효자라 학교 다닐 땐 선생님들께도 잘하고 학생회장도 하고 매일 열심히 공부해 전교 1, 2등을 놓치지 않았다니까요. 어릴 때부터 좀 남다르게 착하긴 했어도 애가 여자까지도 부모 속썩이는 일 없이 명문대에도 가고 대기업까지 들어가서 자기 앞길 알아서 하니까 저희가 챙길 게 너무 없어요. 더군다나 자기 같은 대기업에 다니는 며느리까지 데려오질 않나. 주변에선 아들을 어쩜 그렇게 번듯하고 멋있게 키우냐고 물어보는데 내가 한 게 없어서 할 말이 없다니까요. 사돈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렇게 훤칠하고 잘생겼는데 대기업까지 다니는 사위는 사실 보기 힘들잖아요. 하지만 같은 루트로 대기업을 다니는 며느리에 대한 뿌듯함과 애정도 눈에 보이게 말씀하시니 부모님도 저 정도로 자랑하는 거라면 괜찮다고 하셨죠. 아들 잘난 맛에 얼마나 뿌듯하시겠냐고 하시면서 이 정도 아들 사랑이면 며느리인 저까지도 많이 사랑해 주실 것 같다고요. 그렇게 저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둘 다 벌이가 나쁘지 않으니 신혼집은 우선 조금 멀더라도 저렴한 곳으로 알아보고 모은 내에서 해결하기로 했어요. 같이 열심히 벌어서 곧 더 좋은 곳으로 가자 약속했죠.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고 우리 힘으로 시작하자는 뜻마저 같으니 사이가 더 좋아질 수밖에요.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저희는 연인에서 가족이 되어가는 길을 손잡고 천천히 걸어나가기로 했어요. 남편과의 관계는 결혼을 했어도 연애 때와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사이가 좋았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했으며 대화하는 걸 즐겼죠. 결혼하고 보니 남편은 저와 더 잘 맞는 사람이었어요. 생활 패턴도 비슷했고 청소나 집안일 같은 것도 서로 배려하면서 불편하지 않게 함께 해나갔어요. 예상하지 못한 시련이 있다면 시어머니의 구박 정도랄까요? 예, 넌 내가 전화를 안 하면 먼저 연락을 안 하는 거니? 요즘 우리 아들 아침은 잘 챙기고 있는 거 맞고? 애가 어릴 때부터 아침은 꼭 먹이면서 키워서 아침을 안 먹으면 힘이 없을 텐데 그건 잘 신경 쓰고 있니? 너 내가 살갑지를 못해서 우리 아들이 눈치 본다고 말도 못하고 있을까 봐 내가 전화해서 말하는 거다. 그리고 살림은 잘하고 있고 일 바쁘다고 내팽개치고 있는 건 아니니? 너 바쁘다고 우리 아들한테 시키지 말아라. 나는 우리 애 그런 거 안 시키고 키웠어. 어머님, 둘 다 같이 사는데 같이 하는 거죠. 아버님도 어머님 많이 도와주시고 챙기시잖아요. 그이도 아버님을 닮았는지 다정해서 도와주려고 해요. 그래도 제가 먼저 챙기려고 하고 있으니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제가 요즘 바빠서 정신이 없었는데 곧 맛있는 식사 대접할게요. 저희 데이트해요, 어머님. 시어머니는 결혼을 했으니 시가에도 잘하고 남편에게도 잘해야 한다며 온갖 집안일로 자꾸 연락하고 부르고 압박하셨어요. 하지만 집안일은 같이 사는 사람끼리 나눠서 하고 있고 저도 남편과 똑같이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함께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남편도 같은 생각이라고요. 그리고 일 때문에 바빠서 어머님이 원하시는 며느리 노릇은 어렵고 대신 이렇게 열심히 번 돈으로 좋은 곳 함께 다니자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께선 여전히 남편 아침밥은 차려줘야 한다며 구박하셨지만 둘 다 아침은 챙겨 먹지 않는다 이야기를 하는 등 할 말은 하면서 용돈도 드리고 당근과 채찍으로 나름대로 현명하게 대처해왔습니다. 그러다 시어머니께서 조금 잠잠해진 시기가 있었어요. 바로 저희 아들이 생기고 난 후부터인데요. 저희 부부는 붙어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러니 첫째 아이도 일찍 생길 수밖에 없었죠. 어머님은 제가 대기업에 다녀서 좋았다가도 일 욕심에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할까봐 걱정하셨던 모양이에요. 임신 소식을 전하자마자 얼굴이 피시더니 임신한 몇 개월 동안은 저희가 결혼을 전제로 연애했던 때처럼 잘해주셨거든요. 안부 전화도 잔소리가 아닌 제 걱정을 하셨던 몇 안 되는 기간이었죠. 하지만 그 기간은 제가 출산휴가가 끝난 후 바로 복직에 들어갔고 남편이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서 끝났어요. 제 일욕심으로 남편의 앞길을 막는 것 같으셨나 봐요. 예, 너는 어쩜 네 남편 승진길을 막을 수가 있니? 우리 아들 육아휴직 내고 지금 집에서 혼자 애 보는 중이니? 아무리 요즘 시대가 남편도 육아휴직 쓰는 게 당연하다고 하지만 그러다 내 아들 승진 막히면 책임질 거니? 그리고 여지껏 일하느냐고 고생한 남편 생각은 안 하고 육아를 남편한테 넘기고 싶어? 애는 엄마가 봐야지. 엄마 손에 커야 애가 잘 크는 거 모르니? 어머님, 그이가 다니는 회사가 육아휴직으로 승진이 막히거나 하진 않아요. 그랬으면 저도 말렸을 거예요. 그리고 육아휴직 얘기도 그이가 먼저 꺼냈고요. 그러니 나중을 위해서 전 출근해야죠. 그리고 아이한테 부모가 다 필요하지 엄마만 중요하진 않아요. 그이도 어릴 때 아버님이 도맡아 길렀다고 들었는데 지금 보세요. 다정한 아버님 덕분에 그이도 다정하게 컸잖아요. 어머님, 저는 그이가 좋은 남편이기도 하지만 좋은 아빠로도 훌륭한 사람이라 생각해요. 물론 저도 그런 엄마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애가 아직 어리면 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걸 다 우리 아들한테 넘겨? 걔가 육아만 할 애가 아니지 않니? 대기업에서 인정받고 능력도 좋은 애인데 육아휴직으로 썩히는 건 아니지. 어머님 말대로 그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서 능력 인정받는 사람이라 육아휴직 하나 쓴다고 자리에 위협받고 그러지 않아요. 저도 다음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죠. 어머님도 저 대기업 다니는 며느리라 좋아하시잖아요. 어머님, 애기 데리고 주말에 갈게요. 그때 나들이 가요. 저 들어가 볼게요. 시어머니께서 남편의 육아휴직으로 열을 내셨지만 남편은 육아가 적성에 맞았는지 좀 더 긴 시간을 육아에 매진했어요. 사실 제 일욕심을 알고 있으니 제가 회사에서 조금 더 자리를 잡도록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것 같아요. 남편 덕분에 임신으로 공백기가 있었던 것 같지도 않게 금세 적응하고 다시 자리를 잡을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워킹맘으로 열심히 살다 보니 남들이 말하는 러브콜 시기가 저에게도 오더군요. 대기업에서 여러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고 연차가 쌓였으니 거래처에서 하나 둘 이직 연락이 오기 시작했죠. 감사하게도 함께 일하면서 제 능력을 좋게 봤다면서 함께 일하자는 연락이 꽤 많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예전에 함께 협업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거래처 부장님께서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며 부부 동반으로 초대해 주셨어요. 그때 일자리도 제안받게 되었고요. 부장님께서 제안하셨던 회사의 사업 자체도 안정적이고 괜찮다 생각했지만 오랜 시간 다녔던 대기업을 그만두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남편이 옆에서 많이 응원해주고 지지해줬어요. 그때 들어보니까 대우도 좋고 나중에 사업이 더 커지면 더 큰 대우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했었죠. 남편의 진심을 들으니 불안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이직을 준비하게 됐죠. 그렇게 몇 년간 다니던 대기업을 퇴사하게 됐습니다. 너무 섣부른 퇴사는 아니었을까? 이직 전 휴식의 시간이 주어졌을 때 정말 많은 시간을 걱정하면서 보낸 것 같아요. 사회초년생이 되자마자 처음으로 들어간 첫 직장을 그만둔 것이니까요. 그동안 집에서 집안일도 도맡아 하고 남편을 좀 더 챙기면서 막연한 새 시작에 대한 두려움을 가라앉히려 노력하고 있을 때였어요. 이직할 일만 남겨두었다 생각했을 때 가려던 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게 되면서 한순간에 저는 갈 곳 없는 백수가 되었습니다. 이직하기로 했던 회사가 자금난으로 자회사 설립이 무산됐다고요. 이직을 실패하고 좌절해 있는 제 옆에서 남편이 본인이 이직을 지지해주고 밀어줘서 그렇다며 미안해했어요. 그러곤 제가 다른 직장을 구할 때까지 본인이 열심히 해보겠다며
다시 한번 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었죠. 그런 남편을 보니 뭐든 다시 잘해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러다 주말에 시댁에 갈 일이 생겼어요. 마냥 숨길 수는 없어 얼굴 보는 날 마주보며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참이라 잘됐다 싶었죠. 근데 또 대기업 며느리라 좋아하셨던 시어머니의 모습이 스쳐 지나가면서 미뤄뒀던 걱정도 몰려왔죠.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는 제 퇴사 소식을 듣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만둔 거냐 화를 내셨어요. 본인 아들만 믿고 집에서 놀 생각이었냐고요. 남편이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본인이 등을 떠밀었다며 제 잘못이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시어머니는 전혀 듣질 않으신 것 같아요. 시아버지와 남편이 말리니 그날은 거기까지 하셨지만 다음 날부터 매일 전화하셔서 잔소리 폭격을 시작하셨거든요. 여보세요. 목소리가 왜 잠겨있니? 시간이 지금 몇 시인데? 설마 아직도 잔 건 아니지? 애는 유치원 보냈니? 아휴, 나는 좀 그렇다. 솔직히 엄마가 집에 있는데 애를 몇 시간씩이나 유치원에 데려다 놓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싶어. 너 우리 아들 보내고 내 손주 유치원 보내면 혼자서 뭐라도 하는 거 있니? 아무것도 안 하는 백수 신세면 좀 더 알뜰살뜰하게 남편 챙길 생각하고 집안일도 싹 다 해놓고 해야 하는데 하고 있는 거 맞니? 너 여지껏 일 바쁘다 알아서 하겠다 하는 거 내가 그래 대기업 다니니까 바쁘겠지 하고 어느 정도 눈 감아줬지 않니? 근데 그 좋은 직장도 때려쳤으면 가정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어머님, 저 여지껏 청소하고 있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이 하기 싫어서 그만둔 것도 아니고 다시 일 구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요. 그저께도 그렇고 늘 갑자기 집에 찾아오셔도 청소 깨끗하고 집안일 다 잘 되어 있는 거 보셨잖아요.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 매일 놀고 먹고 하지 않아요. 집에 있으니까 할 일이 더 많더라고요. 예전 일은 예전 일이고 지금은 더더욱 깔끔하고 아침 저녁으로 밥도 다 신경 쓰고 해야지. 너 귀찮다고 매번 반찬이며 뭐며 다 사 먹이는 건 아니지? 이참에 매일 우리 집으로 와서 요리라도 배우는 것도 좋겠네. 우리 아들이 착해서 주는 대로 다 먹어도 원래 내 요리에 길들여져서 입맛이 까다로운 애인 거 아니? 그리고 백수가 됐으면 네가 먼저 시댁에 와서 일도 좀 돕고 하면 내가 널 안 예뻐하겠니? 예전엔 일절이면 끝날 잔소리가 끊임이 없었어요. 이제 백수가 됐으니 집안일은 혼자 다 하고 아침 저녁밥을 잘 챙기라는 말을 시작으로 시간이 갈수록 시댁 일까지 저에게 넘기려고 하셨어요. 그때마다 저도 구직 중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 모든 것을 제가 할 순 없다고 말씀드렸죠. 계속 반복되는 시어머니의 구박에 전 구직에 더 힘을 쏟게 됐어요.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선 제가 하루라도 빨리 일자리를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육아와 구직에 매진하며 바쁜 생활을 하고 있던 중 마침 대학교 동기가 다니는 회사에 자리가 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도와준다는 말을 듣고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동기를 만나러 가던 중이었죠. 동기의 회사 근처 건물을 지나가며 길을 찾고 있는데 유독 그날따라 아슬아슬한 줄에 의지해 외벽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고소공포증이 있기 때문에 평소엔 눈길조차 주지 않는 편인데 그날따라 왜 눈을 떼지 못했을까요? 아마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다 실패한 저의 상황과 그때 봤던 인부들의 모습이 비슷해서 그런지 이상하게 저는 건물 외벽 청소하는 모습을 한동안 넋을 놓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꼭대기에서 줄 하나에 의지해 건물 외벽을 손으로 닦는 모습은 보는 사람마저도 심장이 떨리게 만들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두 손을 꼭 쥐고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꼭대기에서 청소하던 한 인부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내려오기 시작했고 멀리서는 잘 보이지 않던 그 인부의 옷이며 신발이며 눈에 잘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늘색 티셔츠 사이로 노란색 반창고가 눈에 들어오는데 보자마자 이건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날 아침에 그 반창고를 뜯었었거든요. 남편이 목 뒤편에 뭐가 긁혔다고 하길래 혼자 약 바르고 반창고가 필요하다고 해서 마침 구급함을 열어보니 아이가 좋아해서 사놓은 노란색 병아리 모양의 반창고밖에 없었어요. 제가 이것밖에 없다고 가져오자 남편은 이걸 다 큰 성인이 어떻게 붙이냐며 됐다고 그냥 나가겠다고 하는 걸 제가 뒤에서 몰래 다가가 반창고를 붙여주고는 우리 신랑 상처 남으면 나중에 시어머님께 혼난다며 남편과 둘이 현관 앞에서 마주보고 웃었었기에 그 기억이 더 선명하게 났습니다. 그냥 색깔만 노란색인가?
설마 병아리 모양인가 싶어 저는 마치 뭐에 홀린 것처럼 외벽 청소하는 인부들을 향해 다가가기 시작했어요. 거기 계신 분들은 건물 뒤편에 모여서 물을 마시고 있었어요. 제가 본 그 노란색 반창고 남자도 그리로 가더군요. 창문을 닦는 사람들 전부 얼굴 전체를 가리고 선글라스까지 쓰고 있어서 남편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았어요. 적당히 거리를 두고 뒤를 따랐고 마침내 그 노란색 반창고를 붙인 남자가 자리에 앉아 흐르는 땀을 닦고는 모자를 벗는데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남편과 똑같았거든요. 그리고는 얼굴을 뒤덮고 있던 수건을 내리는데 저는 순간 다리가 풀려버리는 것 같았어요. 제 남편, 아침에 양복 입고 나간 그 사람이 맞았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물병을 받아들고 뚜껑까지 열었음에도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한숨만 들이쉬고 있더군요. 남편 얼굴에 땀이 비오듯 떨어지는데 그 모습을 보자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나왔어요. 남편에게 들킬까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낮부터 저녁이 되는 몇 시간을 내리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남편을 보니 속상한 마음을 티낼 순 없었어요. 그렇다고 아는 척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에게 말 못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퇴근에 들어온 남편은 아침에 나간 양복 그대로 입고 왔고 아침에 붙이고 나간 그 노란색 반창고 역시 그대로 붙어 있었어요. 대기업 다니는 내 남편으로 남고 싶어 하는 듯해서 저도 남편 셔츠를 받아들었고 고생했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리고는 다음 날이 되자 저는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마트 캐셔 알바부터 알아보았죠. 제가 대학을 어디 나왔든 지난 경력이 무엇이든 내 남편이 저기서 줄 하나의 의지에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는데 내가 그동안 참 배부른 고민을 하며 지냈구나. 정신을 못 차린 아줌마였구나 생각이 들며 어떤 일이든 당장에 할 수만 있다면 가리지 않고 다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마트에 도착해 면접을 봤고요. 제 이력서를 보고는 제대로 찾아온 게 맞냐고 농담 반 질문 반으로 저를 떠보기도 했지만 이악 물고 웃으며 이 직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어요. 물론 다른 직장들도 이력서는 넣어놓은 상태였습니다. 다만 회사들 형편이 그리 좋지 못해서 늘 자리 없다는 이야기만 들어왔기에 그 사이 놀고 있을 수 없으니까 뭐라도 하자고 나온 거였죠. 그렇게 바로 다음 날부터 출근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 해보는 일이었지만 어려운 일은 아니었기에 금방 적응할 수 있었어요. 아직은 크게 도움이 될 만한 벌이는 아니었지만 돈이 되는 잔업이 있다면 남아서 했고 일하면서 생긴 인연들 덕분에 가끔 부업도 하면서 다시 회사에 들어가기 전까진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어요. 그리고 아침엔 남편의 도시락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말 못할 사정이 있을 남편을 기다리며 다치지 않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죠. 말하기 전까지 기다릴 생각이었지만 도시락을 건네줄 때마다 자연스레 걱정의 말이 따라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오늘도 조심히 잘 다녀와, 오늘도 주변 잘 살피면서 조심히 다녀야 해, 등등 무엇을 조심하고 왜 걱정을 하는진 말하지 못하고 애써 웃음 지으며 오늘도 최선을 다할 남편에게 응원의 말을 담은 도시락을 쥐어주는 일밖에 할 수 없었죠. 갑자기 제가 도시락을 싸주고 종종 출근 때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니 남편이 어느 날은 힘들 텐데 왜 매일 도시락을 싸주냐고 묻더군요. 그냥 회사도 안 가니까 아침에 일찍 눈이 떠지네 요즘. 이왕 이렇게 된 거 자기 도시락도 싸보잔 생각이 들어서. 막상 싸보니까 나름 재미도 있고 매일 맛있게 먹고 오는 거 보니까 뿌듯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 밥 먹고 힘내. 일한다고 너무 무리하지 말고. 알겠지? 남편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도시락을 받아들더니 아침에 도시락 싸는 게 쉬운 일도 아닐 텐데 매일 고마워. 덕분에 나 요즘 점심시간이 기다려진다니까? 당신 도시락 먹으니까 괜히 힘도 더 나는 것 같고 그래. 내가 진짜 복받은 사람이야. 남편은 힘이 들 텐데도 힘든 기색도 없이 매일 열심히 일했어요. 가끔은 주말인데도 일하러 가야 한다며 나가는 뒷모습을 보면 참 안쓰럽기도 고맙기도 했죠. 매일이 긴장되는 일에 고될 텐데도 남편은 슈퍼맨처럼 일을 다녀와서 아이와 놀아주는 것도 빼놓지 않는 좋은 아빠였어요. 그날은 평소와 다르게 남편이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평소 남편은 늦어도 저녁 7시면 집에 들어왔고 혹시라도 늦는 날에는 반드시 저에게 미리 연락을 주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날은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바쁜가 보다 싶었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몇 번을 시도해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시계는 어느덧 8시를 가리켰고 저의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아찔한 상상들이 머릿속을 맴돌면서 남편이 줄 하나의 의지에 외벽을 타고 내려오다 사고를 당하는 모습까지 떠올렸습니다. 그 생각에 제 눈가가 뜨거워지고 불안감에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죠. 절대 그런 일은 안 돼.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돼. 수없이 되뇌면서 저는 마치 미친 사람처럼 남편이 일하는 건물로 달려갔습니다. 밤이 되니 그 일대는 낮과는 달리 술집이 늘어선 거리로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건물 위와 아래를 번갈아가며 쳐다보고 혹시라도 남편이 사고를 당한 흔적이 있는지 바닥을 살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불길한 상상이 떠오르고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번져갔습니다. 그 건물 경비실로 달려가서는 다급하게 물었어요. 혹시 외벽 청소하다가 사고가 난 사람 없나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니에요? 경비 아저씨는 의아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외벽 청소는 보름 전에 다 끝났는데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라고 귀찮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경비 아저씨의 무심한 대답에 저는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다는 듯 일대에 있는 높은 건물들을 모두 둘러보기로 했죠. 무슨 일이 있어도 남편을 찾아야만 한다는 생각에 발길을 멈출 수가 없었죠. 하지만 결국 몸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더 이상 걷는 것이 힘들어졌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며 마음속으로는 무슨 일이 생겼을 거라고 확신했는데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제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남편이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거실에서 아이와 함께 놀고 있는 겁니다. 그 순간 머리가 하얘지고 온몸에 긴장이 풀리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어요. 남편의 목 뒤편에 파스가 붙어있는 것을 보자마자 저는 달려가 남편의 몸을 이곳저곳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아픈 거야? 어디 다친 거 아니야? 다리는 괜찮아? 발은 멀쩡해? 마치 제가 다친 것처럼 남편의 몸을 점검하며 걱정이 쏟아졌어요. 남편은 제 갑작스러운 행동에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당신 왜 그래? 그냥 어깨가 좀 아파서 파스 붙인 거야. 휴대폰 배터리가 방전돼서 연락을 못 받았어. 오늘 김 부장님이랑 저녁 먹으면서 회사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됐네. 미안해 여보. 남편이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며 웃었지만 저는 그 순간 갑자기 숨이 막히면서 눈물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소리쳤어요. 절대 떨어지면 안 돼. 항상 조심해야 돼.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 상관없어. 대기업 다니든 남편이든 건물 외벽 청소하는 남편이든 무슨 일을 하든 괜찮으니까 나랑 우리 아이들 곁에만 있어줘. 난 그거 하나면 돼. 남편은 제가 갑자기 울기 시작하자 매우 당황한 듯 멍하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눈에서는 눈물이 끊임없이 쏟아져 내렸고 저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펑펑 울면서 남편에게 계속 외쳤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저를 멍하게 바라보다가 이내 다가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미련했어. 걱정 끼치지 않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걱정만 더 시켰네. 남편의 말에 저는 겨우 눈물을 멈출 수 있었어요. 그 후 남편은 그동안 숨기고 있던 이야기를 하나하나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일하던 부서가 구조조정으로 인해 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일자리도 잃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남편도 충격을 받았지만 어떻게든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해요. 처음에는 저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서 해결해 보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보며 일을 찾았지만 여의치 않았죠. 그러던 중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외벽 청소 일을 추천받았다고 했습니다. 얼굴을 가릴 수 있고 일당도 꽤 높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번 해보자